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지훈 대표입니다. 눈의 피로감,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눈의 피로감이나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 시각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시각 스트레스요? 네, 시각 스트레스.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트레스의 정의를 보면은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내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받은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몸을 가지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몸을 오늘 좀 많이 썼다 하면은 좀 피로하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너무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몸에 통증도 있고 근육통 같은 것들이 남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요구를 벗어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몸이 받아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눈 또한 근육을 통해서 눈을 모으고 초점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 스트레스를 당연히 근육이 받을 수가 있겠죠. 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각 스트레스는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감각과 운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 몸을 가지고도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몸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살짝 닿았다 하면 앞으로 더 뜨거운 것이 닿을 가능성들이 높겠죠. 그럼 뜨거운 것이 닿았을 때 이 감각을, 손에서 뜨거운 것이 닿았을 때 이 감각 전달을 뇌로 해줍니다. 그럼 뇌에서 어떻게 운동을 해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를 다시 내보내서 손을 빼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걸 센소리 모터, 감각 운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눈은 어떨까요? 눈은 어떤 식으로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감각과 운동을 사용을 하게 될까요? 실제로 시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초점 잡는 모형입니다. 흐릿함을 인식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멀리 보다가 가까이로 딱 가지고 가면 처음에 흐려지게 되죠. 그럼 흐려짐을 보정하기 위해서 띡띡 하고 초점을 잡아주잖아요. 우리 눈도 만약에 물체가 가까워지면 초점이 안 맞아지면서 흐릿함을 뇌가 인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굉장히 빠르게 작동이 되겠죠. 그때 초점을 잡으려면 눈 주변에 있는 안쪽의 근육을 긴장시켜줘서 초점을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모형은 흐림을 인식하게 되면, 센소리 하면 눈을 주변에 수축해서 운동하고 초점 잡기.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체가 내가 보고 있는 지점이 더 가까워지면 교차되고 있는 지점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서 물체가 두 개로 갈라지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감각적으로 인식하기도 전에 뇌는 갈라졌다는 센소리를 느끼고 바로 하나로 수정. 그때 수정할 때 운동은 안쪽의 근육을 수축 또는 바깥쪽의 근육을 수축하는 작용을 통해서 이런 센소리 모터를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 스트레스라는 것을 이런 감각 운동과 보게 되면은 아까 흐림을 느껴서 조절을 하는 경우에 안쪽의 근육을 긴장하게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체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두 눈을 안쪽으로 긴장시키는 근육들을 안으로 당기거나 바깥쪽으로 당겨서 유지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근육을 오랫동안 긴장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산소 소모로 인해서 대사산물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이상의 요구를 받고 있는 것 같아 하고 피로나 그 이상의 통증,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 스트레스 이론은 결국에는 감각과 운동 시스템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처치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 우리 눈이 이런 시각 스트레스의 증상으로 피로감이나 통증 같은 것들을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증상들이 더 나빠지는 경우들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증상이 피로감과 통증이 됩니다. 시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제 시각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자세, 조명, 거리, 그 사용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게 됐을 때 눈의 모음에 대한 부담, 초점에 대한 부담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시각 스트레스로 느끼게 됩니다. 자세, 조명, 거리, 시간에 따라 시각 스트레스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그거는 제가 각각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세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비대칭한 자세로
보게 된다던가 고개를 너무 숙여서 보게 된다던가 고개를 들어서 본다던가 하면은 눈의 위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위치에서 과다하게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이런 비대칭의 불균형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근육도 고개가 기울어진 만큼 서로 다르게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견디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하를 느끼게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제가 교정을 해주는 대상군들 중에서 치과 의사들도 있는데요. 치과 의사들은 시술을 할 때 이렇게 고개를 기울여서 위치를 이제 잡거든요. 그렇게 되면 눈 위아래 높이의 부담이 다르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좀 어지럽고 뭐 피로감도 있고 통증도 있고 이렇게 느끼다가 나중에는 위아래에 격차가 있게끔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시각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측면으로 가는 경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장을 해드리는 건 이 자세로 이제 작업을 했으면 반대 자세로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라. 그리고 자세가 너무 오랫동안 그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또는 안경으로 그거를 조금 보정을 해줄 테니까 이제 작업할 때 쓰는 안경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안경을 나누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시각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이완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시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는 대비가 강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불 꺼놓고 TV를 보거나 불 끄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그럼 내가 보는 영상과 주변의 배경의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변과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각 기능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의 이미지들이 차단이 되면 시각 기능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눈모음과 초점을 잡고 있는 것이 힘을 한번 주고 나면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에너지를 그만 소모해야 되는데 계속 안정적이지가 못하니까 영상이 조금이라도 대비도가 바뀌면 계속 그거에 맞춰서 초점을 잡았다가 풀었다가 눈이 모였다가 벌려졌다가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시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피로감이 쌓이고 통증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장을 드리는 건 중심과 주변의 대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사용해 주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각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건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것 부하가 늘어나게 돼서 시각 스트레스를 발생시킵니다. 마치 우리가 팔을 굽히는 걸 엄청 세게 쥐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짧은 시간이라도 팔을 폈을 때 뭔가 얼얼하고 조금 팔에 뭔가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고 하거든요. 눈 또한 가깝게 수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선 눈에 굉장한 부담감을 주고 그게 시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권장을 하는 건 너무 가까운 거리가 아닌 팔을 쭉 뻗어서 한 40cm 정도 거리 기준으로 보는 것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장시간 동안 눈을 긴장하게 되면 초점을 잡는 근육도 계속 수축을 하고 있고요. 눈을 모아서 보는 근육도 계속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강의를 갔을 때도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요. 마이크를 잡고 있을 때 한 1시간 정도만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팔을 수축하고 있으면 이제 강의가 끝나고 팔을 딱 폈는데 팔이 얼얼하고 뻑뻑합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나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눈의 근육을 계속 수축하고 긴장하고 있는 시간이 8시간, 6시간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으면 눈에는 굉장히 부하가 늘어나게 되고 이걸 시각 스트레스로 느껴서 눈이 피로하고 통증이 있게끔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권장을 해드리는 건 우리가 수축을 좀 했다고 하더라도 이완을 적기에 잘해주면은 피로도나 이런 걸 좀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분 단위로 알람 설정을 해서 눈을 긴장하고 있던 것들을 잠깐 한 10초 정도라도 풀어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방치하게 되면 눈 피로나 통증이 어떻게 오나요? 눈 피로와 통증을 방치하게 됐을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서 증상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초점을 잡는 것에서 만약에 피로와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흐려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피로, 통증, 흐려짐의 시간이 늘어나고 초점도 잘 안 잡히는 것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뿌옇게 느껴지는 시간으로 장시간 늘어나게 되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눈을 모아서 보는 부분에서 피로나 통증, 시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눈부심이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한쪽 눈을 감아야 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증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두 눈을 유지하는데 부하가 너무 커서 포기를 해버리게 된 거고요.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사시로 변화가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관찰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은 신경계가 아니면 또는 근육계가 너무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되면 요구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서 시각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근육계는 부산물을 남겨서 피로도 같은 것들, 통증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반복적인 시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피로와 통증이 초기에 나타나게 되고, 그게 시간이 흐르면 다른 시각 기능 이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장드린 시간, 거리, 조명, 자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시각 기능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피로 통증이 생겨서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시각 기능 전문가를 찾아가서 평가를 해보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쿨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쿨루 신지훈이었습니다.